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친과 파혼했어요. 저희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몸이 편찮으셨는데 제게 예비 시모 환갑이 중요하다며 여행을 가자고 하더군요. 엄마는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 상황에 본인 엄마 환갑만 챙기니까 이런 놈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혼했어요. 그 전에 나름대로 골탕도 먹이면서요. 그럼 그때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우린 연상 연하 커플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2살 어렸어요. 남자친구는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매우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어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장 노릇까지 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모 탓 없이 잘 챙기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착한 마음씨에 호감이 점차 커졌고, 그렇게 우린 커플이 되었어요. 알콩달콩 예쁜 연애를 시작했고, 어느덧 5개월 정도가 되었을까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제게 연애 통장을 만들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연애 통장?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앞으로를 생각하며 미리 대비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거지. 우리 짧게 연애하고 말 거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만날 거고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현명한 소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 자기 혹시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부담스러워. 자기도 알겠지만 내 사정이 그리 여유로운 게 아니잖아. 나 혼자 엄마 챙기면서 가장 노릇하니까 집에 들어갈 돈도 있고 또 결혼 비용으로 따로 저축하는 것도 있고 나 쓸 거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나면 데이트 비용이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저축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알뜰하게 데이트하면서 나중에 그 돈으로 여행도 갈 수 있는 거고 기념일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잖아.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그래? 자기 말 듣고 보니 좋은 것 같네. 데이트하다 보면 돈을 막 쓰게 되기도 하잖아. 현명하게 절약하면서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위해 쓰면 좋지. 남자친구는 홀로 자신을 키운 엄마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달 직장인 월급 뻔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저축하고 본인 쓸 거 쓰고 가정 챙기다 보면 남아나질 않죠. 남자친구 역시 그랬습니다. 버는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껴야 잘 산다는 주의였어요. 그 누구보다 현명한 소비를 추구했기 때문에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데이트 비용 부담시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것만 해도 벌써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 아무리 직장인이라고 해도 부담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 역시 알뜰하게 생활하고 데이트하며 결혼 자금이나 더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말에 좋다고 동의했어요. 우리는 바로 커플 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30만 원씩 넣어서 데이트했어요. 되도록 60만 원이 넘지 않게 조절하며 사용했습니다. 돈이 남을 경우 나중을 위해 그냥 놔두기로 했고요. 자기야, 이거 봐. 우리 벌써 통장에 이만큼 모았어. 그러게. 저번 달 데이트할 때 많이 아껴서 그런 거 보다. 우리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이 돈으로 여행 가는 건 어때? 여행? 좋지. 안 그래도 데이트 비용 아낀다고 여행 잘 못 갔잖아. 언제 한번 신나게 놀다 오자. 알뜰하게 아끼며 데이트하다 보니까 점차 통장에 모여가는 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약속했어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여행을 가고
또 아껴서 데이트하다가 돈이 모이면 그걸로 비싼 레스토랑을 가기도 했습니다. 서로 계획 있게 돈을 사용하며 데이트했어요. 그렇게 약 2년을 만났고 결혼 정년기가 되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 양가 집안에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나갔죠. 결혼 준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신없는 건 둘째치고 이것저것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참 바쁘잖아요? 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엄마가 조금 서운해 하셨어요. 딸, 오늘 날씨도 좋은데 엄마랑 놀러 나갈까?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오늘? 나 안 되는데. 아유, 뭐가 그렇게 바빠? 평일도 아니고 주말인데 같이 밥도 못 먹어? 미안해. 오늘 어머님 모시고 남자친구랑 같이 밖에서 식사하기로 했어. 간 김에 주변 구경도 좀 하고. 뭐? 아니, 그럼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하면 좋잖아. 왜 엄마는 쏙 빼니? 벌써 엄마 따돌리는 것 좀 봐. 따돌리기는 무슨. 엄마는 나 결혼해도 아빠 있어서 덜 외롭잖아. 어머님은 남자친구 하나뿐이야. 유일한 가족인데 앞으로 따로 살아서 어쩌나 하시더라고. 남자친구가 오죽 살가워야지. 사이가 워낙 좋잖아. 딸 같은 아들. 그래서 벌써 걱정하신대. 약간 우울해하셔서 기분 전환 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서운하다 서운해. 아빠 있다고 엄마는 뭐 내버려둬도 되니? 네 아빠 있으면 뭐해. 너처럼 엄마 말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운동하고 친구 만난다고 바쁜데. 이 집에서 나랑 놀아주는 건 우리 딸밖에 더 있어? 결혼 준비하기 전에는 엄마랑 쇼핑도 다니고 시간도 자주 보내주더니 이제는 통 엄마랑 놀아주질 않아? 요즘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보통 딸들은 엄마랑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랑 저는 주말에 쇼핑이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때로는 영화도 보며 자주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엄마는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못 볼 거고 신혼집 거리 때문에 전처럼 주말에 데이트도 잘 못할 텐데 벌써 이러니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결혼해서 따로 살 뿐이지 주말에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으니 서운해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이런 것이니 서운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요. 물론 많이 서운해하실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결혼해서 엄마와 못다한 시간 더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말 동안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서로의 지인들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셨어요. 엄마,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보호자분 지금 검사도 해야 하고 감염 여부 때문에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상태는요? 엄마 상태만 보고 나갈게요. 그건 안 돼요. 머리 쪽이 다쳐서 뇌출혈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혹시 몰라 중환자실로 옮길 거고요. 면회 시간은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말에 남자친구랑 신혼집에 들일 가구를 보러 갔는데 다급한 아빠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침까지 엄마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다쳤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챙겨줘서 겨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는 내내 제발 별일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모든 신께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엄마에게 큰일이 없기를 말이죠.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니 엄마는 검사하러 갔다고 하며 통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검사 끝나고 감염과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해서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다쳤길래 중환자실까지 간다는 걸까? 무섭고 두렵기만 했어요.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교통사고라니. 나도 모르겠어. 장 보러 간다고 나가더니 갑자기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지 뭐냐. 대체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아빠, 엄마 어떡해.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면 크게 다친 거잖아. 엄마 못 일어나면 어쩌지? 그동안 시간 많이 못 보내주고 혼자 외롭게 뒀어. 많이 서운하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오늘 내가 엄마 앞에 있어줬더라면 그러면 이런 일 일어났지 않았을 텐데. 엄마의 사고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다 제 탓인 것만 같아서 괴로웠어요. 조금만 더 엄마에게 신경 쓰고 시간을 보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자괴감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장을 보러 가던 길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어요. 차에 부딪히고 떨어질 때 똑바로 누운 자세로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경찰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검사를 다 마치고 의사에게 들어보니 뇌에 피가 고여 있어서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경과를 지켜보았고 다행히 가벼운 수준의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경 쪽이었어요.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 쪽 신경에 손상이 갔고 오른쪽 편마비가 오고 만 것입니다. 의사는 열심히 재활치료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고자 했지만 하루아침에 아둔해진 팔과 다리를 갖게 된 엄마를 보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앉고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상태가 그렇다 보니 옆에 간병인이 꼭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옆에 있어줄 처지가 못 됐습니다. 아빠는 출장이 잦은 일을 하셨어요. 곧 해외로 출장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직장 일과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자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곁에 있어야 했어요. 아빠, 엄마 어떡하지? 대충 간병인 알아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 달에 거의 400 가까이 되더라고. 비싸도 어떡해. 간병인 써야지. 난 곧 있으면 출장 가야 하고 넌 일 다니면서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잖아. 그래도 그걸 매달 어떻게 다 감당해? 엄마가 언제까지 입원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무리 열심히 재활해도 신경 쪽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래.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더 그럴 테고. 간병인 문제로 아빠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둘 다 계속 옆에 있어줄 수 없는 처지라서 하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매달 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도 엄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 간병업체를 알아본 뒤 괜찮은 여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다만 일주일 뒤에 간병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낸 뒤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엄마, 밥 왔어. 밥 먹자. 너는? 나는 이따가 내려가서 먹으면 돼. 그럼 가서 얼른 먹고 와. 배고플 텐데. 엄마 혼자 어떻게 먹으려고. 젓가락질하기 힘들잖아. 포크로 먹으면 돼. 엄마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어서 가서 챙겨 먹어. 맨날 엄마 챙겨준다고 너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 괜찮아. 엄마 밥 다 먹으면 식판도 치워야 하는데 가긴 어디를 가? 그리고 조금 늦게 먹는다고 안 죽어. 지금 막 그렇게 배고픈 것도 아니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
병원 생활 많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괜히 우리 딸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쁜데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래. 별게 다 미안하네. 엄마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 탓 아니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된 건 속상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랑 모처럼 시간 보내니까 엄마는 좋다.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얼른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결혼할 때 혼주석 앉아 있으려면 얼른 회복해야지. 몸이 불편하고 옆에서 간호하는 제게 늘 미안해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엄마를 응원하며 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간병인으로 고용한 여사님이 오셨고 엄마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는 내내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낯선 간병인과 함께할 엄마가 몹시 걱정됐습니다. 전에 간병인이 환자를 막 대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엄마한테 잘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전화도 자주 드리고 여사님 드시라고 간식도 많이 사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와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저예요. 지금 안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 엄마가 통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엄마랑 연락 안 한 지가 벌써 일주일째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일은요, 무슨.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재활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치료받을 때는 핸드폰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가 봐요. 끝나고 나서는 고단하신지 누워서 주무시네요. 제가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여사님은 치료 시간이 늘어나서 바쁘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깨림칙한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뒤늦게 연락 한 통 보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 부재 중이라고 뜨는 걸 보셨을 텐데 감감무소식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미리 연락도 없이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여사님께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엄마 좀 모시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뒤 여사님께 휠체어를 끌고 엄마랑 내려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거라 저는 엄마를 이것저것 살펴보았고 그간 왜 연락이 안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사님께서 계속 옆에 서 계시는 겁니다. 엄마 표정도 뭔가 이상했고요. 그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딱 느껴졌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간병인 여사님과 엄마를 떨어뜨렸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엄마 간병인 좀 바꿔줘. 병실 간병이들 죄다 조선족인데 내가 뭐 말만 하면 자기들끼리 조선족 말하면서 낄낄거리는 거 아무래도 흉보는 것 같아. 거기다 자꾸 내 핸드폰을 숨겨놓고 안 줘. 고의로 가족들이랑 연락 못하게 차단하더라니까. 거기다 불편해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툴툴거려.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정말 싫어. 엄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고의로 엄마를 고립시키고 제멋대로 편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두 얼굴의 여자죠. 저는 그 말을 들은 즉시 간병인을 돌려보내고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도저히 조선족은 못 믿겠으니 한국인 간병인으로 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간병인은 구하기 힘들 뿐더러 찾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잠시 일을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엄마를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병원에 찾아왔어요. 간병을 시작하면서 남자친구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제 얼굴 볼 겸 겸사겸사 엄마 병문안 왔구나 싶어 1층으로 모시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저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온 김에 엄마 얼굴도 보지. 안 그래도 예비 사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오늘은 우리 엄마 이야기 좀 하려고 찾아왔어.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어? 별건 아니고 곧 있으면 엄마 환갑이시거든. 그래서 기념 삼아 여행 다녀오려고. 그래? 잘 됐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도 같이 가자. 엄마가 예비 며느리도 같이 갔으면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둘보다 셋이 가는 게 더 좋긴 하지. 빨리 친해질 기회도 되고. 나까지? 뭐 그러면 좋은데 내가 여행을 어떻게 가? 난 엄마 간병해야지. 간병인 얼른 구하면 되지. 보니까 조선족 간병인 널리고 널렸더라. 꼭 한국인으로 구해야 해? 내가 왜 한국인으로 구하는지 몰라서 물어? 저번에 다 이야기했잖아. 조선족 못 믿겠어.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조선족이라고 다 이상하지 않아. 신념을 갖고 일하는 조선족도 얼마나 많은데. 글쎄 내가 불안해서 싫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믿음직스러운 분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야. 저번처럼 그런 간병인 구하면 거동도 못하는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 이거야? 안 가겠다가 아니라 못 가는 거지. 구해진 간병인도 없이 어떻게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대충 구해. 그냥 구하면 될 걸 조선족이라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문제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환갑인데 그냥 같이 가주면 안 돼? 정 그렇게 신경 쓰이면 여행 간 동안만 조선족 간병인 쓰고 다녀와서 다시 자기가 간병하면 되잖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또 이상한 조선족 만나서 엄마 힘들어하면 어쩌려고. 나는 하하호호 해외여행하는 동안 엄마는 괴롭힘 당해도 괜찮다 이거야? 왜 꼭 그렇게 생각해? 아닐 수도 있잖아.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한 번 당해봤으니까 두렵고 걱정되는 게 사실이지. 솔직히 난 이해가 안 가. 그게 무슨 괴롭힘이라고. 장모님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말할 수 있잖아. 간병인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장모님이 제대로 말하면 될 일 아니야? 왜 그런 걸 말을 못해? 그러니까 더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예비 시어머니라고. 환갑 기념으로 같이 해외여행 가면 좋잖아.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좀 그렇네.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앞으로 자기가 모셔야 할 뿐인데 너무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나는 자기가 무조건 간다고 할 줄 알았어. 나야말로 너무하네. 어머니 환갑인 거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엄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는 아프고 혼자 몸을 못 가누셔. 간병이 잘못 구해서 마음고생까지 하셨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고 여행 가자고? 어떻게 자식이 그래? 너라면 그럴 수 있어? 처지 바꿔서 생각해봐. 그렇게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자친구가 돼서 이거 하나 이해 못 해주니? 그러는 넌 왜 이해를 못 해주는데? 어머님은 뭐 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 그리고 병원인데 잘못될 거 없잖아. 과잉보호도 좋은 게 아니야. 자기가 이러니까 어머님이 계속 애처럼 징징거리시지. 뭐 징징? 너 말 다 했어? 아니 못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결정해. 결혼도 하기 전에 괜히 엄마 서운하게 할 필요 없잖아. 네가 잘해야 며느리 예뻐하고 아끼시지. 다 너하기 달린 거야.
가뜩이나 엄마 일로 마음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닌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짓밟기라도 한 듯 마구잡이로 취급하며 정의했습니다. 과잉보호다, 예민하다, 편견 가지지 마라 등등. 이런 말들을 들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본인 엄마가 그런 일 당했으면 아마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게 뭐라고 나무라니까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본인 엄마 환갑만 내세우니까 실망감이 말도 아니었어요.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간호하는 내내 남자친구 생각 때문에 복잡했어요. 가만 보니 저희 엄마 입원하고 한 번도 병문 안 왔거든요. 본인 엄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괘씸했어요.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별의별 생각으로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싸워댔으니 서로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3일이 흘렀을까요? 자려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 좀 해봤냐며 환갑 여행 갈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바로 안 갈 거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마음대로 하라는 말과 함께 데이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여행 경비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환갑 여행을 왜 우리 데이트 통장 돈으로 써? 너 여행 안 간다며? 그럼 돈이라도 보태야 엄마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다 너 밉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통장 보니까 그간 많이 아껴 써서 그런지 돈이 좀 되더라. 다른 돈 쓸 필요 뭐 있어? 이거 쓰면 됐지. 자기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보태서 엄마 환갑 축하해드려. 우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만든 통장이었고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합리화하더군요. 마치 제가 못 가는 게 큰 잘못인 것 마냥 우리 엄마는 남처럼 취급하고 본인 엄마만 대접해달라고 강요하는 남자친구한테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결혼일까? 요 며칠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이해해보려고 해도 서운한 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손쉽게 마무리를 지어주더군요. 단번에 생각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환갑 여행에 참여하지 않으니 돈으로라도 보태야 한다며 제멋대로 여행 경비로 사용한다고 한 순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싹 정리됐어요. 이런 남자와 결혼을 생각했다니 그동안 내가 헛꿈을 꾸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이런 놈이랑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 마음먹고 파혼하려 했는데 또 순순히 끝내기 싫더라고요. 그놈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가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그 자식을 위한 서프라이즈 환갑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환갑을 안 챙겨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같이 여행 가려고. 정말? 그래, 잘 생각했어. 자기 가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역시 내 여자친구 현명하면서 마음씨까지 예쁘다니까. 아직 예약 다 안 했지? 오늘 하려던 참이었어. 그럼 나한테 맡겨줘. 이참에 예비 며느리 노릇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여행 일정 내가 짤게. 예약도 다 내가 하고. 자기가? 혼자서 힘들 텐데. 괜찮겠어? 그럼 원래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한다잖아.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들로만 추려서 여행 계획 잘 세워볼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본인 엄마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준비해본다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한다고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행의 모든 주도권을 잡게 되었어요. 제 계획에 맞게 말이죠. 제가 미쳤다고 예비 시모를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우겠어요?
다 남자친구를 엿먹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방심한 틈을 타서 서둘러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했어요.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제 몫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친구의 몫으로만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딱 그 수준에 맞게. 이거 예약한 티켓이야. 왜 두 장이야? 자기도 간다며. 나는 몇 시간 뒤에 출발하려고. 간병인분 새로 구했는데 오는 시간 조율이 안 돼서 따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먼저 가서 어머님이랑 쉬고 있어. 곧 뒤따라 갈 테니까. 알겠어. 그런데 이거 저가 항공 아니야?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 더 일찍 계획하고 미리 예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부족했어. 그래도 뭐 나름 좋잖아. 비행기값 아껴서 다른 데 더 투자하는 게 낫지. 뭐 그렇긴 그렇지. 잘했어. 도착하면 문자 줘. 예약한 호텔 알려줄게. 미리 하면 기대감 떨어지니까. 제가 뭘 예약한 줄도 모르고 남자친구는 그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머님이랑 먼저 출발하고 저는 나중에 뒤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안 갈 생각이었어요. 데이트 통장에는 우리 둘의 돈, 그중에서 제 돈 제외하고 남은 남자친구의 돈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제 돈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 돈으로 항공이랑 호텔까지 예약했습니다.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당연히 저가 항공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 호텔은 또 어떻고요. 아주 후진 캡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본인 엄마랑 한껏 부푼 기대감을 안고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캡슐 호텔 주소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이 미친 듯이 쏟아졌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국제전화까지 걸어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 안 받고 무시하다가 약 올리려고 막판에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몇 통이나 전화한 줄 알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빨리 설명해. 이해 안 될 게 뭐 있어? 네 수준에 맞게 예약한 건데. 왜? 마음에 안 들어? 캡슐 호텔에서 묵는 기분은 어때? 뭐? 야, 진짜 장난치지 마. 나 지금 되게 화났거든? 빨리 와서 수습 안 하면 너 엄마한테 호되게 시집살이 당할 수도 있어. 그걸 원해? 원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야. 걱정은 고마운데 시집살이 당할 일 없거든. 너랑 파혼할 거니까. 저기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 네 수준에 맞게 준비한 여행이니까 엄마랑 환갑 여행 잘하고 와. 그럼 수고. 이렇다 저렇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약올라 미치라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소화기 속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어찌나 고소한지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요. 엄마는 뭐 신나는 일이 있냐며 연신 물어보셨죠. 그렇게 고생만 진탕하다 올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며칠 동안 웃음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연락이고 뭐고 다 차단하고 식장이랑 신혼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병실 밖에서 남자친구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열이 잔뜩 받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나오라고 행패를 부리는 소리였어요. 엄마는 남자친구 아니냐며 놀라셨고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잠시 이야기 좀 하고 오겠다고 나갔어요. 여러 간호사가 남자친구를 막아서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냅다 소리쳤어요. 야, 너 당장 안 나와? 일이 안 와? 얼굴이 왜 그래? 여행 다녀온 사람이 영 상태가 안 좋네? 한감 여행 재미없었나 봐. 그걸 말이라고 물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 때문에 우리 엄마 환갑 여행 다 망쳤어. 어떻게 보상할 거야? 단 한 번뿐이 환갑인데 이게 뭐냐고! 감히 엄마랑 날 속여? 당장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얼른! 싫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오죽 못났으면 파혼 결심까지 하겠니?
너랑 결혼하면 지옥문 열릴 게 훤히 보이더라.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내 잘못도 있지만 그동안 날 속인 네 죄도 무시 못하지. 너 네 엄마한테 효도할 며느리 구하고 싶어서 결혼하니? 효도는 너나 해. 배우자한테 바라지 말고. 내가 뭘 어쨌다고? 제대로 환갑 축하해드리자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저가 항공에 후진 캡슐 호텔 예약한 덕분에 제대로 즐기고 놀지도 못했어. 우리 엄마 환갑이다. 그 나이에 그런 대접 받으면서 여행할 뿐이 아니라고. 네 수준으로는 그것밖에 안 되던데? 호화롭게 잘 모시고 싶었으면 네 돈으로 여행 준비하지 그랬어. 내가 여행 안 간다는 핑계로 데이트 통장 돈 넘봤잖아. 찌질하게. 뭐 찌질? 그러는 넌 안 찌질해서 사람 뒤통수를 치냐? 그 돈이면 나름 괜찮게 여행할 수 있잖아. 뭐하러 헛돈 써? 아끼는 게 죄냐? 난 현명하게 소비하려고 한 거라고. 그 현명한 소비에 내 돈이 포함됐다는 게 잘못이지 이 찌질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여행비다 충당하게 부담스러워서 내 돈까지 끌어쓰고 싶었던 거라고. 차라리 그게 덜 추하겠다. 우리 엄마는 아파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네 엄마만 그렇게 중요하니? 너 우리 엄마 병문안 온 적 있어? 어떻게 예비 사위가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니? 나 대신 혼자 결혼 준비하니까 그래 정신없고 바쁘겠지. 그래서 못 오는 걸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겼어. 그런데 아니잖아? 넌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오로지 네 엄마만 중요한 놈이라고. 아픈 엄마를 아무 간병인한테 맡겨두고 같이 가자는 것부터가 미친 소리지. 거기다 뭐? 같이 안 가니까 돈으로라도 보태라고? 와, 진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 그때 결심했어, 너랑 헤어지기로. 그래서 데이트 통장에 내 목 싹 이체하고 남은 돈으로 항공이랑 호텔 예약한 거야. 그래야 남은 돈으로 관광하고 뭐라도 사 먹을 테니까. 네 수준에 맞게 계획 잘 세운 건데 왜 여기서 난리니? 더 이상 소란 피우면 너만 피곤해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쪽팔림 한번 당해볼래? 뭐, 뭐? 식장이랑 나머지는 대강 내가 알아서 취소했어. 신혼집도 곧 정리할 거고. 야, 너 진짜 이까진 일로 파혼하게? 일 크게 키우지 말자. 괜한 자존심 버려. 그게 뭐라고 이래? 그냥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이야. 꿈도 야무지다. 무릎 꿇고 사과할 거면 이딴 이벤트를 왜 준비했겠니? 너한테 주는 마지막 이별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끝내. 너나 일 더 키우지 말고. 아, 정말 미치겠네. 너 정말 왜 그래? 예약한 돈이 얼만데 그거 다 한 푼도 못 돌려받고 그냥 끝나는 거야. 너 그거 아깝지도 않아? 그 돈 벌려고 고생해서 일했잖아. 그런데 그냥 공중에 날리라고? 난 그렇게 못해. 고생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 버리냐? 이건 현명하지 않은 소비야. 신혼집은 또 어떻고. 벌써 도배며 모며 인테리어로 들인 돈이 얼만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지금 들인 돈이 아까워서 파혼하기 싫다 뭐 이거니? 우리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생각하자.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럼 된 거지? 내가 이렇게 먼저 사과했으니까 해결된 거잖아. 나도 네가 한 짓 다 이해하고 용서해줄게.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덮어줄 테니까 좋게 넘어가자. 어? 그래. 이게 네 진정한 모습이지. 그저 돈에 쩔쩔매는 짠돌이일 뿐인데. 그래도 한때는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 헛되게 돈 쓰지 않으려는 모습이 현명한 거로 생각했거든? 그런데 현명한 거랑 찌질한 거랑은 다르더라고. 넌 그냥 결혼하지 말고 앞으로 평생 네 엄마한테 효도하며 살아. 괜히 결혼한답시고 설쳐서 귀한 집 딸내미 망치려 들지 말고.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늘이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셨나 봐. 너란 놈한테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난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고 파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말고 돌아가. 고생해서 모은 돈 한순간에 날려도 어쩔 수 없어. 너란 놈이랑 죽어도 결혼 못해.
남자친구는 제 모든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정이 다 떨어지니까 제대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요. 그간 돈돈했던 남자친구. 본인이 고생해서 번 돈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성비 엄청나게 따지고요. 그런 인간이 파혼으로 돈을 잃으면 얼마나 아까워하겠어요? 파혼은 파혼이고 돈은 돈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차하게 매달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이것까지가 제 마지막 사이다 파혼의 마침표였어요. 남자친구는 너무 억울하고 돈이 아깝다며 찌질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파혼할 수 없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댔어요. 결국 병원 관리자의 손에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차마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자와 전화로 설득하기 급급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런다고 좋을 게 뭐 있어. 너도 그간 고생해서 번 돈 날리는 거 똑같잖아. 하나도 안 아까워? 이건 감정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돈을 갖다 버리는 거야. 이런 현명하지 않은 소비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사과하고 우리 화해하자. 얼마든지 다시 좋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 나 뒤끝 없는 놈이야.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줘. 알겠지? 돈과 엄마라면 영혼이라도 팔 사람이 바로 제 전 남자친구일 거예요. 돈 아까워서 파혼하기 싫다고 매달리는 남자 보셨나요?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는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고 최고의 선택은 이런 놈과 파혼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를 설득하려고 갖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우리 둘의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련에 상처날 것 없이 엄마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요. 엄마는 열심히 재활치료 받고 계시고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에 전념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엄마 곁에서 당분간 힘이 되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